자, 문제 7번이에요. 민법 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 전제문제네요. 1번 공박, 경솔 또는 무기업무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이룬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좀 맞는 질문이죠? 여기에 두 번째 지문 폭력의 악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틀렸죠? 주관적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폭력의 악의예요. 2번 틀렸고요. 3번 직무개혁과 같이 아무런 대가와 관계없이 상대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경우에는 민법 104조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맞는 질문이죠? 먼저 민법 104조 경우는 첫 번째가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궁박과 그다음에 경솔, 우기응응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요건이 폭력이 악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104조 요건인데 증여 경우에는 이거는 급부만 있을 뿐 반대급부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급부와 반대급부 간의 현저한 불경이란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는 겁니다. 4번은 단체협약이 노동조합의 쟁행이 끝에 체결되었고 상자 측의 경영 형태에 비추어서 그 내용이 다소 합리성을 결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으로서는 이를 궁박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맞는 질문이 되죠? 급부와 반대급부 간의 현저한 불경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5번 경매의 경우는 마찬가지 104조는 적용 여지가 없는 겁니다. 자, 이 경매에서 이런 문제가 나온 것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이 1기일에 이렇게 20억으로 딱 최저가게 생겨졌어요. 자, 1기일에 입찰이 안 되면은 2기로 진행할 때는 이거는 20% 정도는 DC합니다. 16억으로 진행될 거예요. 이때도 안 되면은 또 3개월도 가는 겁니다. 3개월 가면은 약 13억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4개월 정도 되면은 이게 또 이용 초반에는 약 10억 얼마 듭니다. 10억 한 2천 3천 되겠네요. 그러면은 원래 가격보다도 절반 가격으로 드는 것. 성산적으로 4개월 정도면은 원래 가격의 절반 정도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느냐? 근데 그 문제입니다. 경력의 경우는 이거는 불공정 법률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8번 문제 민법 104조, 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 전제문제네요. 1번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 동기가 반사회 질서인 경우에도 민법 103조가 되는 겁니다. 맞고요. 1번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공무로 직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게 하고 특별한 청탁, 님을 쓰는 겁니다. 이거는 103조 위반이 돼서 무효계약이 되는 겁니다. 3번 부동산 소유자가 자신의 등생원에서 취득시 완성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알고 얘를 제3자에게 처분해서 등기를 넘겨줌으로써 취득시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의무를 이행불능에 빠뜨려서 시효 취득을 주장한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때는 불법 행위를 구성하는 겁니다. 알고 처분해야 돼요. 따라서 모르고 처분하는 이유는 불법 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그 취득한 제3자가 소유자의 그런 행위에 적극하다는 경우에는 이런 103조 위반이 되는 겁니다. 맞고요. 4번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재산인 이른바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한 것은 사유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무효가이다. 틀렸죠? 비자금 사건이에요. 비자금 사건, SK 사건, W지문데요. 이게 103조 위반해서 무효가 되면은 그런 반환 청구할 수 없는 겁니다.
이 SK라는 기업이 제 어렸을 때는 별 볼 일 없는 기업이었어요. 그러다가 이 기업이 큰 거는 이 노태우 정권 때 큰 겁니다. 노태우 정권 때 거기 통신, 이동통신 이게 거의 특혜를 주다시피 준 겁니다. 이동통신을 통해 가지고 노태우 정권 때 일약적으로 큰 회사가 SK 부분들이에요. 물론 나중에 거기다가 비자금까지 투입한 사건입니다. 이런 기업들은 사회적으로 매몰되어야 되는데 어떤 일인지 매몰되지 않고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체들이죠. 기업체들이 이거 노블리스 마인드 이게 굉장히 결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디 양아치들이나 갑자기 떠들어 가지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득세하는 것들이 우리나라 기업 형태들입니다. 비자금은 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사방이 틀렸고요. 5번 영리를 법적으로 윤락 해결하는 거 이거는 항상 103조 위반이 되는 겁니다. 9번 문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 1번 관계에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조동산 중질서열의 약정이에요. 약정은 그 한도를 추가하는 범위에서는 무효가 되는 겁니다. 맞고요. 2번 직례과 같이 아무런 대가 관계없이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민법 104조 소정 후 공정수여부를 논할 수 있는 성질일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반사회 질서적인 조건이 결부됨으로써 반사회 질서적 성질을 띠게 될 여지는 있다는 겁니다. 여지는 있다. 여지를 남기려는 지문. 이거는 참 바람직스러운 지문이에요. 틀릴 문제는 아니죠. 틀린 질문 아니고요. 여지는 있다. 여지는 남겨두면은 여지 있다는데 누가 여지 없다고 다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지문들이 가끔 방어다 시험에 눈에 띕니다. 집행코에서 가끔 그런 지문이 떠요. 자, 3번은 수사기관의 허위 진술 대가로 작성된 작서의 기한 급부작정이에요. 허위 진술 대가라는 거죠. 허위 진술 대가예요. 그리고 또 103조 위반이 되는 겁니다. 4번은 주택 매매 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으로 하여금 양도소득세 면탁하게 할 목적으로 소유권 정기기는 3년에 넘겨받게라는 특약입니다. 103조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세금 정도 이거 면탈을 목적 이거는 103조 위반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 양도소득이라는 것들이 아주 어떤 경우에는 아주 허황되게 붙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사무실에 이런 분이 찾아왔어요. 자기가 어떤 부동산을 사가지고 거의 약 20년 정도 보유하고 있었어요. 이상 보유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돼가지고 이게 경매를 해가지고 매각이 이루어졌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양도세 이게 부과됐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돈 없어가지고 빚을 못 갚아서 경매로 매각시켰는데 양도소득세까지 부과된다는 겁니다. 뭐 이런 경우가 있냐라고 따지러 왔어요. 따지러 왔어요. 제가 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랬어요. 경매라는 것들은 판례가 이런 경우는 사법상 매매로 봅니다. 경매가 사법상 매매예요. 그러면은 매매와 똑같이 양도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너무하죠. 가난한 돈 없어가지고 빚 고부받고 못 갚아서 자기 분간이 경매됐는데 갑자기 양도소득세 내라 라고 부과됐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낼 수 있을까요? 돈 없어가지고 빚 고봐서 부동산이 팔렸는데요.
아주 치사한 것들입니다. 이것들. 제가 이 세금 징수하는 사람들에 관해서 어렸을 적에 아주 안 좋은 기억을 갖고 있었어요. 자, 제 어렸을 적에 실 같은 경우에는 시골 같은 경우에요. 집에서 그런 술을 담급니다. 술 담가요. 집에서 직접 술을 담가요. 근데 이거를 밀주행위로 보는 겁니다. 밀주행위예요. 이 세무공무원들이 시골에 있으면은 가끔씩 집에 들여쳐 가지고 뭐 곡간 열시오, 뭐시오 하면서 개지를 떠고 다닙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있는데 그때 마당에 있는 낫이 있었어요. 낫을 들고 그놈들 목 따겠다고 쫓아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을 누가 함부로 들어와 가지고 뭐 곡간 여시오, 문 여시오, 뭐 방 어디 고석고석 벽장 쥐지듯이 삼고 있어요. 제가 그 꼴을 못 봐가지고 나서 들고 이 새끼들 때려 죽인다고 쫓아낸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형태는 사라졌을 겁니다. 예전에는 이게 밀주 단속한다고 해가지고 세무공무원들이 가끔씩 시골에 그것도 부잣집이에요, 부잣집. 시골 부잣집만 탈탈 털고 갑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집에 오면은 그 녀석들 오면은 그냥 낫 들고요. 낫을 들고 휘두릅니다. 어디 감히 나 사는 집에 들어와서 무슨 행패냐 했습니다. 그랬더니 얘들을 다 도망가더라고요. 이 세무 공무원들도 온갖 복마전이에요. 거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온갖 비리들이 그쪽으로 존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브로커들도 있어요. 특히 기업 같은 경우에 이거 가끔씩 그런 세무서 나와가지고 두드려 맞으면은 기업이 예전에는 휘청휘청했었습니다. 기업에 세무서가 갔다 놓으면은 그 기업이 곧 털릴 것이다, 망할 것이다. 그런 애고하고 똑같았습니다. 그거를 무마시키는 브로커들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우리는 그런 세월을 살았어요. 그런 세월이에요. 우리 어렸을 적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교통경찰들이 있죠. 교통경찰들. 그 사람들은 1년만 하면은 집을 산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었습니다. 딱지 띄는 대신에 거기 얼마씩 받는 거예요. 교통경찰을 1년만 하면은 집 한 채 산다. 이게 예전 시절이 있었습니다. 완전 거기도 복마전이 있었어요. 4번이 틀린 질문이고요. 글로벌은 어떤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되는 법률행위 실기로 판단해야 돼요. 기준 판단, 법률행위 시 기준입니다.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면은 사후에 요구적 환경의 급간 변화에 따라서 그 일방이 큰 손실을 발생하고 상대방에게 그의 상대는 큰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더라도 그 계약이 당연히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하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후에 유보적 환경이죠. 내가 땅을 팔았는데 며칠 뒤에 갑자기 땅값이 폭등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불공정한 법령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10번 문제. 다음 사회 질서 내지 불공정한 법률행위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 찾으면 되네요. 1번 대물변제 예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는 요건 하나인 대차 목적물 가격과 대물변제의 목적물 가격에 있어서 불균형이 인정해버려 결정할 시점은 그때는 대물변제 예약 시간이라 대물변제 효력이 발생할 변제기 당시를 표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대물변제 예약 시간이라고 그랬죠. 예약 시간이라
대열 변제 효력이 발생할 변제기를 기준으로 변제기를 낭출로 표준하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 렉터도 역시 변제기까지의 원리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번은 도박 채무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부동산 처분을 인받은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이것도 앞에서 나왔던 반복되는 판례네요. 도박 채무 부담 행위와 그 변제 약정은 103조 위반으로서 무효가 되는 겁니다. 이때 그 부여는 변제 약정의 이행 부분에 해당되는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채권한 매각 대금으로서 도박 채무 변제에 충당되는 부분이어야 돼요. 여기만 무효가 되는 겁니다. 이때 위 변제 약정의 이행 행위에 직접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도박채권자에게 수연 행위 부분까지도 무효이다. 틀렸죠? 여기 처분을 이임시킨 대리권, 이 부분들은 무효가 되지 않는 겁니다. 4번은 증언을 요건으로 해가지고 그런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추구하는 급부 약정을 한 경우에요. 이것도 103조 위반이 된다고 그랬어요. 4번은 불공정 법률행위는 무효이므로 추인에 의하여 무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맞고요. 무효행위 추인은 허용되잖아요. 그러나 여기 무효행위 전환은 할 수 인정을 합니다. 추인은 허용되지 않지만은 그게 불공정 법률행위가 그런 무효행위 후 전환 요건을 갖고 있으면은 무효행위 후 전환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도 같이 알고 있어야 되고요. 5번 제3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토지를 전전매수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정을 모르는 상속인을 기망하여 결과적으로 그로 하여금 토지를 위증매매하게 한 경우요. 이때 매수인은 적극적인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상속인과 사이의 토지에 관한 양도계약은 103조 위반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이 중에 이중매매 법리를 유치 적용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4번은 5번은 맞는 질문이고요. 자, 11번 문제 31위 작년기 질문이잖아요. 법률의 목적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거. 일반 형사건에서 선고보수 약정, 이것도 나왔던 부분들이죠. 선고보수 약정인데 이 약정은 수사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유정의 실현을 삼행하라는 변호사의 직무 공정성을 저해하고 의리인과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103조 위반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우리나라 판사들도 이것도 아주 개판들이에요. 특히 형사 부장판사 출신이에요. 애들이 옷 벗고 변호사를 개업합니다. 그러면은 개업 1년 만에 평생 쓰고 나눌 만한 돈을 법니다. 개업 1년 차예요. 1년 차예요. 개업 1년 만에예요. 이게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 약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억씩 하는 것도 몇 억이에요. 특히 경제사범들 같은 경우는 경제사범들이 있죠. 경제사범들 돈 어디 짱 박혀 놓고 사기치고 또 특정경제 가중처벌법 위반해가지고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징역 5년 예상되는 것들을 내가 징역 2년 받게 해줄게. 그러면은 3년은 그냥 버는 겁니다. 그리고 성공보수 약정을 하게 돼요. 그런 경우에는 몇십억씩 또는 몇 억씩 그 보수 약정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막는 판례 부분들이에요. 또 이거를 그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자꾸 무리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보수 약정은 그냥 무효로 평가를 해버리자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목적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목적물이 범죄 행위로 취득된 것을 알게 되었다면 이 계약 이행을 구하는 것은 선량 풍서 기타 사유질서에 위반한 것이 되므로 당초 매매계약 기한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 등을 구할 수가 없다. 틀렸죠? 계약 체결 당시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목적물을 매수했다는 겁니다. 계약 체결했어요. 그런데 목적물이 상대방이 범죄 행위로 취득하는 게 그걸 알게 됐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하더라도 이거는 백산조 위반은 아니라는 겁니다. 당초 매매하기 위해서 목적물에 관해서 소유권 이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2번이 틀렸고요. 윤락행위 하는 거 항상 백산조 위반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4번은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되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죠. 기준으로. 그다음에 약속된 급과 반대급 사이의 객관적 가치를 비교 평가하여 판단할 문제라고 그랬어요. 당초 약정대로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전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 불이행에 따른 효과로서 다뤄진다는 겁니다. 맞고요. 5번은 궁박의라는 것들은 이거는 급박한 공공을 의미하는 겁니다. 갑자기 돈이 딸려졌다는 거예요.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치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 나이와 직업과 교육과 사육 경우 정도와 그 재산 상태와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 등 여러 가지를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한편 당사자가 계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 얻을 이익이 이로 인한 이익을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하여 불이익 발생을 예측하면서도 이를 감수할 생각으로 계약에 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계약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그가 주장하는 급박한 공공 상태에 이르렀다면은 그와 같이 자초한 상태를 민법 104조의 궁박으로 인정하는 것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